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하셨던 분들, 시설 제한, 인원 제한 관련된 업종들, 음식점, 카페, 미용실들 많은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분들이 매출이 감소된 피해 금액만큼 최대 1억 원, 최소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금은 이제 접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내용이 확인이 되면 600에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게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보상 기간이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역 조치, 영업 시간,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했던 기업에게 해당 사항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 조치를 금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방역 조치를 한 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는 30억 이하인 기업까지 지원이 된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 자금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실보상금이 시설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예시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그리고 체육시설, 피트니스, 영화관, 그리고 PC방, 오락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업소 이런 데들이 있고요. 시설 인원 제한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학원, 그리고 미용실, 이발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리고 뭐 결혼식, 장례식장, 돌잔치, 키즈 카페 뭐 이런 데들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거죠. 스포츠 시설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해당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제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만 원부터 1억까지 지원하는 이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금액이 산실이 되냐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월별 방역 조치 이행 일수 보정률인데 지금은 보정률이 100%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하루에 내가 5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 언제요? 1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서 하루 평균 5만 원의 손실을 받고 방역 조치를 20일을 했다고 하면은 5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50만 원인데 20일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방역 조치 이행 일수는 실제적으로 계산이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정 이행 명령 확인서를 내시게 되면 거기에 날짜가 이제 나와가 있죠. 이 날짜는 문제가 없고 남은 거는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산 상식은 2019년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따집니다. 즉 2019년 1월과 2022년 1월, 2019년 2월과 2022년 2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겠고요.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하기 2019년 영업이익률이란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한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려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계를 할 때
재무제표에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이 손익계산서는 언제 만드냐면 법인은 뭐 매번 만들고요. 법인 사업자는 문제가 없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복식부기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신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그리고 간편장부 가입자라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분들은 별도의 산식을 적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된 내용에 이것도 자동으로 지역별로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동 계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계산된 손실보상금을 받고 하나는 이 금액에 만족해 그러면 받으시면 되고 이 금액에 불만족하거나 장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나중에 별도의 확인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서 좀 더 그 피해받은 금액이 적게 나오신 경우는 또 여러분이 확인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나중에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인프라 매출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국세청 신고가 되는 금액들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대한 집계액으로 계산은 됩니다. 즉 어떠한 국세청 신고가 되지 않은 현금성 매출은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는 판단을 한다. 근데 현금 매출인데 부가세 신고도 안 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신고된 내용으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 계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개업 시기별로 약간의 매출의 산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산식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18년, 2018년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19년 1월과 22년 1월을 인프라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19년도에 창업하신 분들은 19년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년 1월로 대체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년 1월은 매출액이 있는데 22년 1월에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지역이나 시설 여러분이 음식점이다. 그럼 음식점 평균 인프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미용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상도 대구다. 그러면 대구 지역의 평균 미용실 매출과의 비교를 한다는 거죠.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는 지역 시설 평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여기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 요 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요 아래에 보시는 산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시기별로도 매출액 규모를 도출을 하는데 18년 이전 같은 경우는 19년, 20년, 21년 세 개 매출액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19년은 20년, 21년 더해서 2로 나누고요. 20년 창업자는 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1년 1월에서 3월은 4월에서 22년 3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 매출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가 필요한데요. 재무제표가 있는 복식부기 장부 사업자는 요 복식부기 장부에 있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을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간편장부라고 해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복식부기가 아니다라는 경우는 총수입 경비에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총수입에서 뭐 단순 경비를 빼는 이런 추계 신고자에 대한 내용도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으로 적용해서 계산한다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산식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는 혹시 중간에 뭐 3월 중간에 폐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폐업 선고서 접수 기준으로 해서 폐업 이후의 날짜는 손실보상금 날짜에 제외를 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 금년에 2월 15일 정도에 폐업을 했는데 2월 15일 이후부터 3월 30일까지 한 30일 정도 방역 제한 기간이 있다. 그럼 그 날짜는 보상금에서 제외한다라고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방역 조치를 위반하신 경우는 위반한 날짜만큼을 뺍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남아 있으면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률이 100%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만 원이 손실 났으면 90만 원을 줬지만 지금은 100만 원 손실 났으면 100만 원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하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산을 했을 때 만 원만 손실 났다라고 해도 최소 100만 원은 준다는 거고요. 최대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DB를 긁고 와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되는데 신속 보상 금액이 아까의 공문상의 산식과 비교해서 적다라고 하는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아니면은 시설 평균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 분류가 잘못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이게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료 비중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비중이라던가 요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인건비는 뭐 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임차료 같은 게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평균 시설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하는데 요걸로 들어가느냐 뭐 요걸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했을 때 식당 카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스터디 카페로 가는 경우 같은 비슷한 카페지만 어디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증빙서를 내서 확인 보상을 해서 좀 증액을 여러분이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난 당연히 신속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는 나는 대상자가 아니래 라고 나올 때 확인 요청을 하는 거죠.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스타트업 KB를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DB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신청하니까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제때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속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이 안 된다고 해도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확인 요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렇게 확인 요청을 할 때는 앞선 공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매출액을 한번 역산해서 매출 감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신속 보상으로 받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되면 확인 보상으로 가는데 신속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 요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불만족스러우신 경우는 이의 신청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 부분은 그 매출 산식에 대한 계산 부분이나 시설 평균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분쟁이 소지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1년 전에 있는 보상이 완료가 안 된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인데 좀 더 확실하게 신청을 하고 따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에 하는 오프라인 신청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청 KR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소상공인 센터가 아니라 시군구로 담당자가 나온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증빙 서류가 별도로 없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2일 이내 지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공동대표라던가 아니면 타인 계좌 대리인 수급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기타 사업들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특별하게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용이 생각보다 보상 금액이 적고 나는 좀 더 그 매출액 인건 뭐 아까처럼 임대료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업종이 중간에 바뀐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분들은 7월 5 일부터 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 홈페이지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증빙서류는 인건비 그리고 영업이익률, 임차료 이런 부분일 텐데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받는데 역시 관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달라고 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내용을 따로 또 지출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을 거냐 아니면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정밀 계산해서 받을 거냐가 여러분이 선택이 되고 특히 손실 금액이 큰 금액 회사일수록 바쁘시겠지만 따져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관련된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영세하거나 작은 기업들은 거의 그대로 따라가시거나 금액이 그 대동소이한 경우는 저는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그냥 바로바로 신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 이행 일수가 생각보다 나는 많이 했는데 적더라. 그럴 경우에는 정정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시설 분류, 지자체에서 여러분이 업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인데 일반 카페로 등록했어. 아니면 노래방인데 식당으로 등록했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평균 값에 비해서 되게 그 손실보상금에 하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자료 수정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액을 아직 신고를 안 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정정을 좀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매출액을 정정해서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차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 지정 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손익계산서를 해야 되고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도 여러분이 뗄 수 있으나 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시설 분류 같은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관련된 것도 지자체에서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보상금을 그대로 받으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의 업종과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사업을 아예 바꾸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 데이터가 미비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사람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업종을 잘못 판단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나머지 좀 자세한 이런 내용들 이의 신청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즉 신속 보상, 확인 보상 그리고 그래도 아니면 확인 요청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신속 보상이 되지 않으신 분.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이의 신청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기간들이 좀 길어질 걸로 보인다. 신속 보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됐을 때 빨리 하시게 되면 이틀 안에 정부에서 주는 돈 그대로 받을 때는 문제없이 이틀 안에 지급받고 끝나는 거고요. 따져보겠다는 분들은 좀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 4-5개월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속해서 안 됐을 때 확인 한번 하고 확인해도 안 되면 이의 신청하고 그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한 달에서 좀 길게는 한 달 반 정도까지 걸리다 보니까 시간들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수정이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복잡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데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19년을 1월과 22년도 1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20년에 작업했다던가 21년에 작업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은
꼼꼼하게 공문을 두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 이리저리 계산했는데 손실액이 크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신속보상액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지만 금액이 커서 뭐 1,000만 원 단위다, 뭐 500만 원 단위다 이런 경우들은 그런 걸로 생각되는 분들은 시간을 두더라도 꼼꼼히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은 손실보전금과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